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어제 여친이랑 결혼 얘기했는데 난 33살, 여친은 30살. 곧 결혼할 예비 부부인데 내가 집해가고 4억 초반 신축 아파트, 빚 1.5억, 중형 SUV. 여친은 혼수랑 결혼 비용 해오기로 함. 7천만원 플러스 차 없음. 한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얘기해오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공동명의 얘기를 하는 거임. 그래서 공동명의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여자가 해가는 혼수, 결혼 준비 비용은 사라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집과 차는 재산 가치가 남아있지 않냐. 결국 집에서 애 보고 직장 그만두면 여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각자 헤어지면 여자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음. 그 말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음. 예전에도 이런 낌새가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발톱을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빚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1.5억 빚도 제가 갚을 거고 지금 적금 들어있는 거 2-3년 모아서 싹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비율은 반반 요구함이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보기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걸 연애할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지금 결혼할 때 다 돼서 발톱을 드러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잡힌 물고기라 이거죠. 그런데 그 잡힌 물고기가 반항하는 거고, 아니 남자가 집을 사가는데 그걸 공동명의를 원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맞지 않아? 여자가 저기에 돈 보태준 게 있습니까? 애초에 4억 플러스 중형 SUV인데 그냥 7천만원 들고 오는 걸 어디다 비벼요. 그리고 이유도 과간이죠. 여자가 해가는 혼수, 결혼 준비 비용은 사라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하지만 집과 차는 재산 가치가 남아있다 라잖아요.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럼 아파트 사는데 돈이라도 좀 보태주던가. 7천만원 보태면 한 20%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데 반반 주장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집에서 애 보고 직장 그만두면 여자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각자 헤어지면 여자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이야기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봐봐, 이런 언니아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헤어질 걸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니까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헤어질 걸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이래서 결혼할 때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왜?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니까. 보세요, 이 언니야 공동명의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헤어질 때 대비 해소라잖아. 자기는 7천만원 꼴랑 들고 와서 4억짜리 집 지분율 50% 요구하고 있잖아. 회사 간 거래에서도 이따구로 하면요 상대방한테 뺨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 사이에는 항상 이런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뒷이야기가 올라와 있네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요청이 있어서 여친한테 이별 통보 및 파혼 현황 공유 약 5시간 전. 일단 네가 한 말에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나는 너한테 연애하면서 이것저것 잰 적도 없고 데이트비도 기름값도 여행비도 내가 더 많이 내는데 딱히 불만 표현한 적 없다 라는데, 당연히 이래야죠. 왜? 사랑하니까. 심지어 결혼 준비하면서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했고 내가 집해간다고 말했을 때 너도 알겠다고 했지 않냐. 너가 해오는 자산이 휘발성 자산이라고 남는 게 없다고 했는데 뭘 남겨 먹으려고 그러냐. 결혼을 투자 계정으로 생각하는 거냐. 결혼과 동시에 이혼을 생각하는 거 너무 싫다고 보냈고. 생각해보자, 근데 난 너 더 이상 좋게 못 볼 것 같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결혼이 무슨 투자인 줄 알아. 아니 수익률을 얼마나 높이려고 공동명의 들이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 옹이 김선달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혼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어이가 없잖아. 자기가 해가는 혼수가 남편만 쓰는 겁니까? 같이 쓰려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 해줬다 해도 내가 결혼을 해주는 건데,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건데 마인드를 가진 언니아들이 아직도 많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안 하고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빌라라도 전세 얻는 게 사회 초년생한테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여기 신문기사도 보십시오. 46세 되어서야 첫 주택 구입, 부모 세대보다 14년 늦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을 산다는 게 32살 정도면 가능했는데 내 월급을 몇 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년 모아야 된다고요? 10년을 넘게 모아야 된다. 10년이 뭐야? 20년 가까이 모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신혼에 집을 요구하는 언니아들, 그리고 공동명의까지 요구하는 언니아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제목대로 상대방이 내 연봉 5배를 벌어와. 근데 문제는 일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한몫해서 집안일을 내가 주로 해주기를 바래. 가령 자기가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도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해주기를 바라고, 바쁜 시즌에는 아예 집안일을 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도 하네.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도 8시에 출근 8시에 퇴근 12시간 정도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내가 그걸 다 해야 한다는 게 체력이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달퍼. 어떻게들 생각해? 라는데, 연봉이 5배 차이 나면은 맞벌이가 아니라 남편이 외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일하면 되잖아. 반반 해도 누군가가 집안일을 잘한다면 도맡아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청소 잘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이 요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댓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배 진심으로 부럽다. 나라면 그
급진이 모심. 이라니까 글쓴이가. 근데 이걸 회사 동료한테 말하면 다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같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얘기해줘서 혼란스러움. 이라는데, 그러니까 회사 동료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남편 연봉 높으면 뭐하냐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라는 마인드를 가진 언니아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름 돋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 포함해서 그들 중에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남편 그리고 남자친구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남자가 잘 벌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데이트 나한테 돈 쓰는 거 아끼면 안 되지. 남자가 써야지. 아파트 당연히 사와야지. 어디서 살 거야. 라는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들이잖아. 댓글의 의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5배면 입 닫고 해야지. 형도 배우자가 일 줄이고 형이랑 연봉 맞춰오면 싫잖아 라니까. 모르겠어. 요즘은 그냥 같은 연봉이어도 평등한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래도 평생 같이 가야지 싶고. 라는데, 진짜 헛소리입니다. 연봉이 이 언니야랑 비슷했다. 저 남자는 이 여자랑 결혼을 못했어요. 왜? 언니야가 안 해줄 거니까. 아니 맞잖아. 아닌 척 하지마. 남자의 돈을 은근슬쩍 스리슬쩍 그래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잖아. 어차피 내가 쓸 돈도 아닌데 라면서 주변 동료들이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주변 동료 이야기 같습니까? 자기 의견이잖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래서 똑똑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머리랑 현명한 여자랑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매번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은 마누라든 저든 서로 먼저 먹으라고 권합니다. 밥숟가락을 먼저 들으라는 건 그 사람의 고생에 대한 예우잖아. 그런데 우리는 서로 권한다니까요. 왜? 나는 돈 번다고 고생하고 있고 마누라는 집안일 하면서 맞벌이 한다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도 모양이 예쁜 걸 서로 주려고 합니다. 상대방 그릇에 담아서 주려고 하고 약간 부서지거나 못생긴 거 그거는 서로 먹으려고 한다니까. 왜? 그게 배려고 사랑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식기세척기도 안 사려다가 샀습니다. 왜 산 줄 아십니까? 아니 자꾸 마누라가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는 거야. 겨울이라서 바르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설거지할 때 보니까 장갑을 안 끼고 있었네. 그래서 텄구나 싶어서 핸드크림 5년치 산다고 생각하고 식세기 하나 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다니까. 뭘 후회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돈 아끼는 게 몸에 배었으면은 그 40만 원 아끼려고 식기세척기 안 써줘서 와이프 손 다 트게 만드냐. 마누라는 겨울이라서 손이 아픈데 남편이 돈 아끼는 거 아니까 말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게 사랑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를 해야지 부부생활이 행복하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불행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여기 보세요. 언니 아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서방 선진국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어떤 게 유행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 일 관두고 전업 여친 할래. 성평등 선진국에서 보는 여성 Z세대들 이상현상. 특히 스웨덴은 한국에서는 높은 여성 고용률로 남녀가 평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소위 라떼파파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완성되어 있다는 이 성평등 선진국에서 근래에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파트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성평등 반반 그거 몇십 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깨달은 거지. 아 이건 아니다. 그냥 우리 자연의 이치대로 가자. 여자는 아기를 잘 키우도록 진화했으니까 여자가 집안일 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도록 진화했으니까 남자가 바깥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라가 어디라고요? K국 언니 아들이 그렇게 닮고 싶다고 목 놓아 부르지르는 그 나라들이, 성평등 국가들이 지금 가부장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잖아.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습니다. 결혼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 아니 예시에 있는 언니 아들처럼 이혼할 때 대비해서 공동명의 원한다 하거나 남자가 얼마를 벌어오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거나 이것저것 따지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손해는 언니 아들만 보는 거라니까. 북유럽을 봐봐요. 저긴 오히려 가부장제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니까.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